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해주고 계시는 주식 교과서 시간인데요. 오늘 주식 교과서 시간에는 제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좋지만 태도 말씀도 많이 드리죠. 근데 태도도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좀 세상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교과서 형식으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관세맨, 테러피맨이라고 스스로 칭하기도 하고, 자기는 관세라는 테리비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뭐 요딴 소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한 달의 유예를 했습니다만 중국에는 관세 부과를 했고, 이 관세 부과가 시작됨과 동시에 금융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을 이제 동반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또 변동성이 또 가장 크게 나타났던 지역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슥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관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그거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정책 속에서 우린 관세를 이해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길래 도대체 어떤 경제정책을 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이제 정석이잖아요. 사실 지금 현재의 미국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고용시장도 굉장히 탄탄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 있다. 그래서 너무 경제가 좋으니까 이게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물가. 요게 경제가 너무 좋아서 이 물가에 대해서, 물가가 잘 내려가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되게 많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미국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이 너무 좋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그리고 너무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오히려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 상황에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관세라는 걸 하려고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사실 제가 트럼프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빼먹을 건 더 빼먹겠다, 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인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관세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세는 결국은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는 이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이슈입니다. 그죠?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물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잘 못 내립니다. 물가가 되게 잘 안 내려가서. 근데 ECB 얼마 전에 금리 내렸고 올해 내에 매번 내린대요. 캐나다도 금리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금리를 내릴까요? 네, 물가가 안정적이어서. 왜 물가가 안정적일까요?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뜨겁지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 미국은 너무 좋은데, 그나마 경제상으로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하면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물가가 뜨거운 거고, 물가가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도 다른 나라만큼 쉽게 못 내리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관세라는 건 당연히 이 물가,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약한 고리를 관세를 통해서 건들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경제정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도 아는 건데,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라고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알 텐데, 여기서도 관세를 올리더라도 나는 이 경제를 흐트러뜨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뭔가의 보관이 있을 겁니다. 그럼 보관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경제 정책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그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333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333 정책이라 하면 결국 2028년까지 정부의 적자 GDP의 3% 수준으로 축소시킨다. 그리고 GDP 성장률은 3% 이상을 만든다. 그리고 석유를 하루에 300만 배럴 이상 생산하겠다. 요게 333 정책입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3%, GDP의 3%, 그리고 석유 300만 배럴. 이 정책이 이제 333 정책인데요. 그럼 이제 이게 좀 말로 선언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쉽게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막 통제되는 규제들 있잖아요.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는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줘요.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의 3%의 경제 성장률, GDP 3%의 경제 성장률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실 미국 같은 나라가 엄청 GDP가 크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이러니까 정부 수입은 줄잖아요. 근데 이 정부 수입을 주는 걸 관세 혹은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의장으로 있는 도지 부서, 정부 효율화의 부서를 통해서 공무원들 좀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조조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을 GDP의 3% 수준으로 적자 수준을 3% 수준으로 만들겠다. 뭐 요런 거예요. 대신에 이 관세 때문에 물가가 위험이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물가가 위험이 되는 거를 원유를 300만 배럴씩 더 증액해서 생산하면서 이 물가를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333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트럼프 내각의 스캇 베센트가 이제 아이디어로 내서 제안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좋죠. 좋습니다. 뭐 말로만 나면 모든 정책은 그 공약대로 되면 다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진짜로 가능한 부분일까?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인데 이걸 관세까지 부과를 하는 상황에서 정말 통제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연준도 그런 지금 금리까지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의 물가 관세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로 자신하고 있는 이유는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관세 정책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좋아.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야? 뭐 많이 들어보셨을 부분인데요. 이제 지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더 비용을 쓰면서까지도 친환경 산업을 합니다. 근데 친환경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가게 되면 이게 아직까지는 화석 원료보다 친환경 원료가 더 생산 비용이 비싸죠.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우리 마트 갔다가 장 보면 이 비닐봉지가 훨씬 싸요. 종이봉투보다. 그쵸? 종이봉투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이 비용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럼 이 비용이 증가된다는 게 결국은 물가를 상승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우리 그린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부도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친환경 사업을 위해서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의 상승 압력 중에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하겠다라는 건 친환경 정책들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정책을 하는데 내가 이거에 대한 그린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관세로 올라가는 물가를 내가 이거로 낮출 수 있으면 전체 물가는 안정적인 거 아니야? 어찌됐든 막 계산을 해봤더니 가능해. 그러니 연준도로 금리 내려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트럼프도 알 거예요. 이 관세라는 게 미국의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들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결국 관세도 이런 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그러면 내가 관세라는 카드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빼먹을 수 있는 게 더 생기면 미국 입장에선 궁극적으로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으면 현재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뭘까요? 근데 당연히 AI죠. 이 AI입니다. 그런데 이 AI는 사실 미국에 있는 아주 많은 산업 중에서 이 관세 정책, 이 무역 전쟁에 가장 빗겨나 있는 산업이죠. 그죠? 통상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AI는 통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빗겨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주식시장의 충격이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올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영향이 준다면 이게 궁극적으로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경우는 이때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상황이 아니니까 주식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2018년도 마찬가지였어요. 2018년에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구독경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AI도 저번에 제가 주도주 사이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데이터 경제 사이클에 지금은 AI 단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 경제 사이클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였냐면 이 구독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도주가 넷플릭스,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관세가 부과됐을 때 미국 증시가 어땠나? 그러면은 그냥 올랐습니다. 올랐던 겁니다. 사실 2018년에 관세 부과됐을 때 장 빠지지 않았냐? 장 이틀 빠졌고요. 그 이틀 빠진 것도 뭐였냐면 2월 1일부터 장이 조정받아서 관세액이 나온 게 3월 20일이거든요. 요때 이틀 빠진 건데 2월 1일부터 전개됐던 조정 국면의 오히려 마지막 하락이었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빠진 게 저점 찍고 그다음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마지막 하락이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주도주가 이 관세에서 빗겨나 있는 구독 경제이다 보니 주식시장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결국 구독 경제하고 이 AI하고 유사한 이 관세에서 빗겨나 있는 데이터 경제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교과서 시간에는 관세 때문에 지금 이야기 말도 많고 그래서 이 관세 가지고 트럼프 경제 정책 전반을 좀 간략하게 짚어봤거든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찐쌤의 주식 교과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